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오찬 회동에서 지난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어 AI 등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이전 정부건, 지금 정부건 잘못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국민의 식생활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알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말하며 오늘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사육농가 가운데 243곳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강원도 철원에 있는 5만 5천 마리 규모 농장과 경기도 양주에 있는 2만 3천 마리 규모 농가 계란에서 각각 피프로빈일과 비펜트린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가가 출하하는 물량은 평상시 전체 계란 유통량의 25% 정도이며 이로써 살충제 계란 농가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 전북 순창을 포함해 모두 5곳이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전주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되며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파리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매수세가 12주 만에 확 꺾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95.7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려는 움직임이 사려는 움직임보다 거세진 것은 올해 5월 중순 이후 12주 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우위인지 물어본 결과를 0에서 200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이 지수는 매도세가 우위이면 100보다 작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지내고 온 장입니다. 징검다리 휴일 지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수요일장에서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 강하게 시장을 억누르던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북미 간의 갈등이 조금은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도랠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 지표들도 전일 호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조건들은 다 나온 상황인데 잘 봐야 하는 건 지금부터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상향 하는데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온화했던 전기전자 업종은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왔고요. 최근 꾸준하게 올라오던 철강 금속 업종은 내림세를 이어갑니다. 업종별 희비도 강하게 엇갈리고 종잡기 어려운 장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함께 그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46.17포인트입니다. 0.5% 상승이고요. 2350선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 그램들 살펴볼 텐데요. 2350선 장 초반에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짝 2350선이 무너졌고요. 현재 오늘의 저가 부근이 2343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장 하단과 상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2350선을 지켜가는지 힘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중으로 봤으니까 수급 주체 한번 봐야 되겠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578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562억 원 순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과 연기금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팝니다. 1091억 원 순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폭 큽니다. 230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66,000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이고요. 한국전력은 200원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2%대 하락입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 좋지 못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0.77% 소폭 상승하고요. 삼성물산도 1,500원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이고 삼성생명만이 지금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시크릿컬 업종 중에 화학 종목은 오늘 괜찮고요. 현대모비스 하락하고 KB금융은 강보합입니다. SK텔레콤 하락, SK는 0.37%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634.80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인데 일종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은 그래프 모습이 코스피 시장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장 중반에 고점 찍었고요. 현재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위아래 상하단이 1.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상승 쪽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중으로는 봤고요. 수급주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539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78억 원 파는 가운데 투신만이 8억 원 삽니다. 개인은 302억 원 매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 모두 매도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CJM, 슈젤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특히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두 종목 상승폭이 꽤 큽니다. 메디톡스와 슈젤도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CJ는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 모두 상승하는데 코비팜, 바이로메드, 신라젠 상승합니다. 상승 하락이 그다지 크지 않은 5종목들 보이고요. 로엔만이 지금 한 2% 가까운 하락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1.3% 빠지고요. 컴투스가 오늘 그래도 11만원대 회복을 합니다. 파라다이스 약보합권이고요. 포스코캠텍이 3.44% 상승, SFA는 월요일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2% 정도 낙폭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상승합니다. 1140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114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수요일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네.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북미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미국 경기 개선세가 좀 뚜렷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시도는 그동안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북한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2년을 바라보면은 달러가 반등 시도에 나서고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고 반등 시도에 나서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반등 시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저점을 찍고 반전 상승 추세로 재진입했다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가 완화된 데 따른 낙폭 과대 흐름에서의 기술적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20일,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380선 정도인데요. 이 지수대가 하향 이탈되면서 시장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2380선 안착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서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 변수라든지 상승 동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대응 전략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8월 말 9월 초까지는 좀 하락 변동성,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21일 날 LG 프리덤 가이던스 훈련이 있고 그리고 8월 24일부터 6일까지는
잭슨 미팅, 그리고 9월 7일에는 22통화정책회의.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발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시 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정책이 좀 확실하고 그리고 내수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내수주와 배당이 매력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신다면은 한 9월 중순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2200선 중반까지 내려앉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조금은 지켜보시거나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에 좀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고배당주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6일입니다. 벌써 8월 반이 지나갔고요. 후반이고 조금 있으면 또 9월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9월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해외 주요 이벤트들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예, 이번 이슈들이 정치 이슈나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경제 관련 이벤트들이 잘 하면은 이제 9월까지는 당연히 연결이 될 것 같고 길면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악재들이 10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불확실성 그 자체고 사실 누구도 판단하고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하는 시기까지는 불규칙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나가면 별것 아닌 재료로 항상 변하긴 하지만 그게 이번에는 펀더멘탈에 대한 불안감하고 엮여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말씀드린 펀더멘탈에 대한 논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향후 기업이익 성장성에 대해서 이 의문점이 계속 거론되고 있죠. 버블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게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 좋은 실적이 나올 때 결국 그게 10월이니까요. 그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다 집계가 돼서 판단을 해보면은 기업이익이 작년에 100조 원대에서 올해는 130조 원 정도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30%나 증가하는데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증가 속도가 10% 정도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2016년까지 이 박스권이 종합지수가 만들어졌듯이 박스권만 이렇게 상향되고 또 이렇게 박스권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부담감이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시장의 강세 지속 여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될 것이고 좀 우리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8월 후반으로 들어서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당 창건일이 10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일단 극단적 분위기가 절정은 지나갔다 이 정도로 봐야 될 테고 앞으로는 이제 완급 조절이 또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것을 불확실성 자체를 논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나 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FOMC 회의가 올해에 8번이 예정되어졌던 것 중에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9월, 10월, 12월 이제 3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산 축소나 금리 인상 이게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분기 말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뭐 이런 중요한 재료들이 노출된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9월과 연결되는 관점에서 이러한 재료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이벤트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뭐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지는 그런 재료들의 직접적인 그 자체에 대한 그 재료나 시장의 기대 심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9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번에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언제 자산 축소가 되느냐, 뭐 언제 또 금리 인상이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이게 관심이 될 텐데, 자산 축소는 9월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9월이냐, 12월이냐, 이 관심이 적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8월 8일에 단기 고점 93.65를 만든 이후에 지정학습가 오히려 불거졌는데 93.4까지 하락을 했었죠. 지난 주말에. 그리고 다시 93.85까지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게 국내 정치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는 그러한 거하고 별개로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통화정책회의하고 연관돼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정책회의가 어떠한 뭐 재료를 노출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아마 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법 단기적인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체크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요즘에 주도 업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IT 업종들이 무너지면서 뭐 2010년, 11년 차화정 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전기 전자 업종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동안 올라오던 시크릿컬 업종들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응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향후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차화정도 사실 그 당시에 고점을 기록할 때 그게 그렇게 정점을 치고 큰 하락이 나타날 줄 아무도 몰랐었죠. 결국 주가는 나중에 가서 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나마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급락 이후에 또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IT 업종이 좀 살아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렇게 항상 악재가 이제 발생된 다음에 그때 시장 흐름하고요.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시장 흐름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한번 하락을 우리가 좀 검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이 방송 때부터, 지난주 방송 때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주말까지 이어졌죠. 그게 하락폭이 무려 3일 동안 84.53%고, 이때의 이제 업종별 등락 그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구하면은 종합지수가 한 3.37% 내리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IT가 6% 가까이 내리니까 이거는 종목이 아니라 업종지수가 이렇게 내려버리니 이거는 뭐 차화정 얘기가 날만도 한 것이죠. 그리고 철강, 통신, 증권 이렇게 올해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업종들 모두 다 4%대 하락을 보이고 건설 업종은 또 뭐 오르지도 못한 업종이 3% 가까이 또 이렇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다면 올해 상승폭이 큰 그런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하락을 만든 수급 쪽을 한번 또 따져보면은요. 외국인 전체 매도가 1조 670억 집계가 되는데요. 그 3일 동안요. 업종별 순매도가 IT 쪽으로 더 많이 1조 1,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매도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운수 장비 쪽에 484억 매도 나오고 보험 쪽에 361억, 유통에 241억 쪽 매도가 나왔고요. 또 순매수 보인 쪽은 어떤 업종이냐면 화학의학, 음식료, 통신 이런 쪽으로 소재하고 내수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IT 업종에 대한 집중 매도는 사실 이익 실현성 매도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금액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매도 대상이 된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차별적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지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런 하반기 이익 전망에 따라서 수급의 차별적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번 3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IT 업종은 이익 전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급과 별개로 놓고 보고 금융지주나 또 소재업종 같은 경우가 이 조정권에서 관심이 되는 것이고 내수업종은 큰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봐왔었던 흐름이 이번 급락 구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점이 또 다시 나타났었다. 그게 우리 예상과 벗어나지 않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이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반전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 힌트를 향후에 조정 시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이벤트성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수급 악화된 상태가 갑자기 반전이 되거나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놓고 봐도 시장이 음전환하면서 추세 이탈하고 21일 평까지 아래로 내려오고 60일 2평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21일 평이 하락 전환된 상태에서 하락하는 속도가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화된 기술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죠. 21일 2평하고 부딪히고 또 21일 2평이 다시 상승 전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려면 상당폭의 상승도 나타나야 되고 기간 조정도 오래 길어진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 뭐 이틀 올랐다 해서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주도업종 같은 경우들도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먼저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불안감들이 제가 종종 이제 파생상품 시장 쪽을 거론하면서 힌트를 드리는데 이게 또 이러한 불안감이 수치로 확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V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풋옵션 쪽 시세에서 좀 힌트를 드리는데 풋 292나 297이나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 10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걸 종합지수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은 297풋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를 얘기하고요. 풋 292 같은 경우는 2,24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결국 이게 값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비슷하게 2,300포인트나 2,240포인트나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다 이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수치상으로 변동성 확대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지수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아직도 수치상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도 크고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이번 급락 때 나타났었던 업이나 기업별로 차별적 대응이 나타날 것이 뻔하고 그러면서 수익률 흐름에서는 차별화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나는 조정 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니 이것에 대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장입니다.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예, 가격 조정 3%대고요. 기간 3일의 조정이라고 본다면은 과거 하락한 그런 사례하고 비교봐도 너무 짧죠. 또 적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기 지지선 2350, 60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탈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지지선 1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2320포인트 이쪽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락이 나타나서 그 정도 선에서 지지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반등의 끝일지 내일일지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등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사실 8월 9일 그 첫 하락 때 대응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급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평균 3억 주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지 못하고 매수나 매도나 거의 지켜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응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번에 좀 대응하면서 현금을 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벤트 구간에 들어서면서 무거워지면서 급등락이 반복될 때 그때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